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키나쌤이라고 합니다. 우리 키나쌤은 사실은 벌써 여기 몇 번째 나온 거야? 한 3번? 4번 됐나? 라이브로는 몇 번 했고, 네. 그때 처음 이런 촬영 저번에 한 번 같이 선생님이랑 3편짜리 찍었었어요. 이제 뭐 고인물인가요? 식상해진다. 아니에요. 우리 키나쌤은 또 현장에 또 이렇게 근무를 또 하시면서 저 중학생들 또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치시고 저랑 또 책도 또 공저를 한 제가 볼 때 그 찐교육자. 솔직히 저희 집 첫째를 이제 담임쌤이나 교과쌤으로 맡기고 싶은 근데 좀 부담스럽죠. 아빠 네. 이름 뭐였는데 허준서. 끔찍하죠. 네, 조금 상담이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주제가 이제 여름방학. 네. 여름방학을 앞두고 혹은 여름방학 시점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우리 이제 자녀들이 혹은 우리 학생들이 과연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를 영어 선생님, 네. 교과 선생님 입장에서 전달하는 건데, 일단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1학기를 돌아보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방학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네. 조금 1학기가 이제 다 지나갈 무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건 2학기를 이제 갈 때 너무 성급한 마음으로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기보다는 좀 나의 전을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진짜 요즘 똑똑한 학습자는 메타인지가 조금 큰 아이들, 메타인지가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오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믿는데, 네. 내가 공부하는 거를 쉽게 말해서 항공뷰처럼 위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롱런하고 내 문제를 막 고쳐가면서 이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항공뷰처럼 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 지금 이게 문제네? 그럼 이걸 조금 바꿔서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거를 내 스스로가 조금 똑똑하게 해나가는 훈련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거의 첫 번째 단추로 1학기를 돌아보는 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메타인지 했는데 사실은 항공뷰라고 하니까 네. 너무 깔끔하게 이거 어디서 이런 비유를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싹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와, 그러면 애들이 1학기를 돌아보면서 뭐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학기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중학교 뭐 2, 3학년이라면 일단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첫 번째. 그리고 시험을 아마 영어라면 다 봤을 거예요. 기말에 한 번이든 중간기말 2번이든. 네. 그럼 그거를 오답 분석하는 게 되게 뻔한 얘기지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출발점으로 필요한 단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 오답 분석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그런 게 시험지는 그냥 버리기도 해요. 채점하고 점수만 보관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시험지가 이렇게 반 교실에 굴러다니는 경우들도 발자국도 있거든요. 찍혀있더라고 보면.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버리기보다는 시험지를 꼭 집으로 가져와서 내가 틀린 문제 유형을 좀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메타인지가 잘 발달한 친구들은 그 문제가 어떤 유형인지도 분석을 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 25문제 중에 뭐 영문법이 7문제였는데 그 중에 내가 몇 문제를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영문법을 가장 높은 비율로 틀렸으면 나는 영문법이 이번 내신에서 취약한 부분이었다는 그 문제점이 진단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진단을 하고 나서 그 이후 방향성이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지에서 내가 틀린 문제 유형을 좀 꼼꼼히 분석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1학기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럼 2학기가 별 이상이 없으면 똑같은 선생님으로 아마 진행이 수업이 되고 시험 문제도 같은 선생님들이 아마 내실 테니 그쵸. 그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스타일을 분석하는데도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실은 이 오답 분석, 지금 교실에 발자국 찍힌 것들 다시 수거해 와서 유물들처럼 많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다시 회수할 수 네. 있다면 사실 저는 사진으로도 찍어서 좀 그럼요. 남겨놓는 거 맞아요. 되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오답 분석을 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복기를 하고 네. 그걸 통해서 2학기 때는 맞아요. 다시 한번 이게 A가 A 다시로 나오고 다시로 나오니까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맞아요. 다 커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2학기 이제 시험 준비할 때 1학기에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으니 이번엔 이걸 보강해서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좀 잘 잡힐 수가 있게 되죠. 사실은 그 우리 학생들 보면 막연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내가 어디가 부족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딱 정확하게 찝어서 내가 뭐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사실 좀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타인지 방법 되게 좀 좋다고 강력 추천해 주셨으니까 얘들아 꼭 해라. 꼭 해. 집으로 찾아간다. 자, 됐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이제 베이직한 거긴 하지만 너무나 공감하는 기초를 탄탄하게 좀 공부를 하자라고 했어요. 어떤 기초를 좀 추천하시나요? 일단 여름방학이 아시다시피 길지는 않잖아요. 좀, 대략 한 달 정도의 좀 타이트한 기간이라서 너무 섣부르게 과한 욕심을 부리면 그게 탈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막 내가 이번에 뭐 중학교 필수 영문법을 끝내버리겠어. 뭐 이런 과한 뭐 욕심 아니면 필수 영단어 나 이번에 몇 천 개 외울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단 좀 기초 코어 근육을 조금 기르는 기간으로 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단어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꾸준하게 이 영단어를 외울 시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학원도 뭐 영수 맞춰 가야 되고 근데 이제 방학이 되면 그 학교 가는 시간이 줄고 조금 휴식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 좀 꾸준하게 데이 뭐 개수를 정해서 꾸준히 외우는 거를 목표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지금 없는 단어장을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던 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훑자. 근데 그 계획을 뭐 하루에 뭐 데이 2개로 잡는다던가 3개로 잡는다던가 해서 좀 꾸준하게 내가 책을 한 번 혹은 2번 정도는 훑을 수 있게. 개인의 양에 맞춰서? 네, 개인의 양에 맞춰서.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냥 개인의 양에 맞춰서 내게 버겁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 책을 그래도 좀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영단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서는 저희가 뭐 수행평가 이런 쪽을 조금 다뤘으니까 좀 영단어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이 뭐가 있을까 하고 조금 사전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뭐 몇 개를 좀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가 저는 조금 좋은 어플인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추천을 그럼요. 좀 하고 싶은데 그럼요. 네, 이거 딱 영단어 암기라고 검색하면 암기고래라는 어플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해봤더니 좋은 게 약간 배경음악처럼 단어 암기를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뭐 초등도 학년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초등 뭐 4학년 단어를 틀어놓으면 거기에 어떤 선생님이 단어랑 그걸 읽어주면서 계속 그걸 반복 학습할 수 있게 해주길래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서 좀 단어를 꾸준하게 방학 동안 아이들이 이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이 고래랑 지금 저희 채널이랑 아무 지금 상업적 관계가 없고 저도 아무것도 네네네 뭐 연락 주세요. 전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천해 주신 거니까 꼭 한번 무료죠, 그죠? 네, 무료예요. 네, 역시 무료로 꼭 한번 방학 때 조금 색다른 방법 이렇게 좀 도움 받아가면서 채웠으면 좋겠고 문법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영문법? 네, 문법도 그러니까 기초 코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영어 수업을 따라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1단원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중1을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중1 1단원에서 비동사, 뭐 일반 동사 이렇게 배우고 뭐 2단원에서 이제 조동사 can 하나 배우고 뭐 3단원 넘어가면 뭐 투부정사, 뭐 명사적 용법만 배우고 뭐 이렇게 나눠져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1단원에서 내가 문법을 조동사 can 완벽하게 공부했어. 그럼 난 이미 이걸 다 아는 것 같은 약간의 착각이 막 불러 일으켜지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 풀 때도 can 쪽만 나오니까 can만 그냥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상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로 넘어가고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다 보면 조동사 can에 대한 문제만 나올 순 없잖아요. 섞여 나오죠. 섞여서 이게 조금 종합적인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종합적 시야. 그래서 약간 복습의 개념에서
내가 좀 큰 그림으로 문법책 하나를 단기간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영어 공부 로드맵에서도 아마 이 얘기를 간략하게 저는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영어 기본서를 영문법 기본서를 빠른 시간 안에 훑어서 좀 영문법이 이런 개념이구나 하는 거를 그림을 크게 잡을 수 있는 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항공뷰를 빠른 시간에 한번 스캔해서 영문법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인 그 조망을 좀 해라. 그래서 내가 1학기 때 배웠던 게 여기 있구나. 이건 얘랑 연결이 되는구나. 조동사 난 캔만 2단원에서 배웠었는데 사실 얘는 may, 뭐 should, must랑도 이어질 수 있는 개념이네 하는 거를 좀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긴 이 조망이 되면 문제가 섞여서 나와도 이건 조동사 문제네. 맞아요. 투부정사 문제네. 이 카테고리만 돼도 훨씬 낫잖아요. 네네. 짱인데요. 초중고 영어 공부 로드맵은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 보이시죠, 그죠? 교재 같이 좀 쓴 거고 말고도 또 여러 명의 공동 저자가 쓴 훌륭한 책이니까 꼭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홍콩 영문법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야란 말이 저는 너무나 키워드고 좀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말씀하신 것이 이거 좀 교육학, 영어 교육 배울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유의미한 인풋을 넣는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될까요?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이런 것 같아요. 동화책 수업을 이제 저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 진짜요? 교과서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갇힌 그런 텍스트만 습득하게 되기 때문에 익스텐시브 리딩의 하나로 아이들한테 다른 텍스트를 가져와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요즘 영어가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가르칠 때 한 번씩은 그래도 1년에 동화책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늘 하는데 그러니까 동화책 수업에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이건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중학교 1, 2, 3학년이면 너무 머리가 큰 거죠. 그치. 드라마, 현실적인 거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은 사실은 조금 그 원어민 수준으로 따지면 그 중학생 레벨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있는데 지적 수준은 중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화책에는 커다란 흥미를 사실은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1만 가르쳐 봐도 저희가 뭐 영어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오늘 볼 거야 하면 약간 이미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 시작부터? 좀 유치하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저 이제 중학생인데 막 이런 약간 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7학년생들이 그쵸? 근데 저는 이 중학교 기간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냐면 내신 영어, 입시 영어만 하기엔 좀 아까운 기간? 왜냐면 3년이 기니까 맞아요. 우리가 먼 그림을 그러니까 입시 영어가 아닌 실용 영어까지도 사실은 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기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앞서 제가 뭐 영문법, 영단어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럼 실용 영어를 중학교 애들은 어떻게 지금 여름방학에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인풋을 넣자는 건데 그러니까 인풋을 넣긴 넣는데 이게 아이들의 흥미에 맞춘 인풋을 넣자는 거죠. 조금 더 구체화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라는 건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달라요. 뭐 A라는 여학생은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뭐 B라는 학생은 뭐 축구에 관심이 많을 수 있고 아니면 뭐 C라는 학생은 뭐 아이돌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 개별의 적성과 취미와 흥미에 맞는 인풋을 좀 넣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예시로 든 것처럼 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 메이크업 유튜브 영상 너무 많잖아요. 해외 유튜버.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소품들의 영어 표현을 그냥 자연스레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축구 경기도 뭐 굳이 우리나라 중계 영상이 아닌 뭐 해외 거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아이돌의 경우에는 요즘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케이팝 가수들이 해외 뭐 보그랑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조금 쉽게 좀 영어를 재밌게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은 기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단위라면 방금과 같은 어떤 여름방학 때 보낼 때 대안으로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벽이 높을 수 있지만 중학교면 사실 입시하고 실용이랑 아직은 좀 이 혼선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혼재된 기간이니까 이런 걸 해서
애들이 좀 그쵸.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할 약간 동력? 맞아요. 영어가 재밌다. 아니면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이거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직 초등 때부터 약간 중고를 오직 수능 1등급이다. 그것만 맞아요. 목표로 됐을 때는 그게 안 됐을 때는 맞아요. 뭐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중학까지는 저도 실용영어의 싹을 어느 정도는 보존하고 있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방학 때 사실은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써 좀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나니까 좀 활용을 좀 잘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병행을 하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참 요즘 좀 속된 말로 수행 지옥이다, 수행 맞아요. 지옥이다. 사실 힘들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비슷한 세대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받아들이시고요. 수행이 그때는 사실은 저 때도 뭐 크게 안 했는데 요즘은 수행이 참 어떻게 보면 다각화됐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힘들 것 같은데 수행 평가를 물론 이제 영어 공부 자체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이렇게 대안으로서 이게 정말 힘이 부닥치고 좀 힘들 때 좀 그래도 플랜 B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용한 좀 툴이 있는지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행평가의 기본은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가고 그쵸. 내가 기본적인 영어 그런 학습 코어가 잘 단단하게 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 첫 번째. 그 플러스로 그래도 내가 조금 내가 가진 것에서 한 단계 아니면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뭐 저희가 그때 같이 얘기했던 번역기 같은 거 오히려 요즘은 수업 안에서 번역기를 장려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번역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성인들한테도 되게 뻗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그 번역기를 그럼 어떻게 더 똑똑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과정 중심 수행 안에 녹여내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녹여내는. 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당장 딱 수행평가 맞닥뜨렸을 때 막 찾아보고 준비하다 보면 좀 서툴어지고 약간 뚝딱거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방학의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에 그런 거를 한번 활용하는 연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툴 사용 연습 방법. 그래서 뭐 그냥 뭐 번역기를 그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돌릴 때는 여러 규칙을 조금 지키면 좋거든요. 그냥 내가 한국어로 막 써서 막 돌린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첫 번째로 한국어 맞춤법을 꼭 지켜준다던가 저번에 저희가 언급했을 두 번째로는 주어는 빼지 않고 인위적으로라도 한국어 문장의 주어를 다 살려서 그걸 번역기로 돌려야만 좀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 그리고 긴 문장으로 너무 긴 호흡의 문장을 하기보단 문장을 오히려 좀 짧게 쳐서 번역의 결과가 조금 신뢰도가 있게 나올 수 있게 바꿔준다던가 뭐 단문으로 하는, 간다 뭐 그쵸.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고유명사 같은 거는 굳이 고유명사를 고지고대로 돌리다 보면 이게 이상한 번역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is로 아니 그것만 he로, she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돌리면 나중에 그거 고유명사 단어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와, 이거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대명사 활용.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번역기 활용법을 그냥 간단하게 뭐 하루 아니면 짧은 몇 시간 정도만 그냥 연습해보는 기간을 가지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긴 이게 뭐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평가 때 됐으니까 번역기 돌려라! 그때 이렇게 해라고 절대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제 번역기도 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 당연히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또 툴을 익히는 것까지 네, 같이 그렇죠. 하라는 의미로 그렇죠. 봐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뭐 조금 추가로 좀 활용하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요? 그럼 네이버 영어 사전도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제가 번역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번역서도 또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과 시간 이외에 좀 개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아이들 챕터북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영어를 어떻게 보면 전공자고 잘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확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저는 사실 영어 사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어떤 영어 장문이나 대회를 이제 준비할 때 보면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기만 돌리고 끝인데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게 번역기는 결국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teacher를 넣으면 선생님 이렇게만 나오는데 사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럴 때 확인하면 좋은 게 영어 사전인 거예요. 영어 사전에 뭐 예를 들면 뭐 항의하다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옵션을 보고 거기서 내가 맞게 선택을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방법이라서 그것도 하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판단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때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 또 메타인지 발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한가. 선택의 과정이니까. 그리고 문법을 조금 체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머리라는 아주 훌륭한 사이트 저번에도 안내를 했듯이 요것도 내가 쓴 글이 영어적으로 맞는지 저희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특히 학생들은 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그래머리라는 사이트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쓴 한 단락의 글이 있으면 그걸 그래머리 사이트에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옮기면 거기에 빨간 밑줄들이 막 쳐져 있어요. 내가 쓴 글의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럼 그거를 다 고칠 필요는 없고 누르면 왜 틀렸는지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럼 영문법 공부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아 여기선 내가 관사를 덜을 썼어야 됐는데 어를 썼구나. 잘못됐네. 그럼 거기 빨간 밑줄에서 이제 수정을 반영한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는 이런 시스템. 이에요. 그래서 문법 교정할 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행평가 준비 툴로 꼭 하나 알아가시면 좋겠다. 사실은 요 점들은 사실은 뭐 영어 공부 당연히 하는 건데 툴에 대한 사용법도 익혀두는 것이 요즘 시대는 좋다. 요 정도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고 영어 공부하면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또 오늘 키나쌤께서 또 굉장히 좀 세부적인 꿀팁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키나쌤은 영어 교과를 가르치지만 또 담임쌤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담임쌤이시니까 요 한편으로 보내드리기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담임쌤 입장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키나쌤 또 티처 키나라고요. 또 인스타그램 있고 아주 핫하니까 많이 좀 팔로우 하셔가지고 공교육 이렇게 열심히 도전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쌤들 많이 계시니까 응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2편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2편에서 만나요.